그 법조문의 형태가 어떠하든 사법의 모든 조항은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원용될 수 있고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재판의 결론으로서 어떤 사물이 나의 것이냐, 원고의 것이냐, 피고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배 문제를 결정하는 쪽으로다가 결국 귀결돼요. 민사재판의 결론이 분배이므로 재판에서 사용되는 모든 법조항들은 당연히 분배 문제로 연결되게 되죠. 이미 이야기했듯이 재판은 사법이에요. 사법은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는 뜻이죠. 정치적 기준, 경제적 기준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의 주장을 법조문에 근거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또 법원도 법조문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샀어요. 매도인이 그것을 넘겨주지 않을 때 매수인은 재판을 통해서 민법상의 매매 조항을 원용해서 재판하게 돼요. 그 법조문에 근거해서 자동차를 이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 한번 볼까요? 568조 보니까 매매를 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놨다고요. 바로 이 조문 때문에 근거해서 법률 관계가 생기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이전하라고 재판을 받게 되죠. 이때 재판에 원용될 수 있는 법조문은 법조문이기만 하면 돼요. 그 법조문의 형태가 분명하든 또 그 법조문의 형태가 뭐 불완전하든 이런 걸 따질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승소하는데 필요한 법조문은 어떤 법조문을 갖다가 제시해도 법원은 재판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법조문들도 재판에서 종종 원용돼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추상적인데 한번 좀 볼까요? 민법 2조 볼까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 이 항도 볼까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03조도 또 그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들 조문을 보면 신의, 성실, 남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런 등 제대로 개념 정의할 수 없는 개념들을 지금 법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또 철학적으로 설명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그런데도 법조문은 이런 조문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실제로 이 조문을 사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간단히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죠. 실제 사건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법원은 민법 제2조 1항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조문을 두고 신의 성실에 관해서 아파트 분양자는 다른 사람이죠. 분양한 사람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 사는 사람에게 고지할, 알려줄 신의 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재판을 해줬어요. 또 같은 재판에서 서울대학교가 이전 예정이라고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서울대 이전 예정이라고 광고한 광고 행위들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봐서 시인되기 어려운 어떤 기망행위다, 거짓말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모두 다 신의 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말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판례들이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면은 거짓말했으니까 기망행위가 돼서 사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기망행위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죠. 그것도 법조문에 따른 거죠. 110조 볼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취소되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141조 조문 그대로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된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상의 의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의무죠. 아파트 거래에 관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그 사물에 대한 의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조항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들을 최종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이전에 이들 일반 추상적인 조항들이 먼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훌륭한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법조항들이 개별 구체적인 법조항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명쾌한 것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일반 추상적인 법조항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잘 쓰는 변호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봐둘 필요성이 있죠. 아무튼 그 법조문의 형태가 어떠하든 사법의 모든 조항은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원용될 수 있고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재판의 결론으로서 어떤 사물이 나의 것이냐, 원고의 것이냐, 피고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배 문제를 결정하는 쪽으로다가 결국 귀결돼요. 사법적으로 분배의 올바름을 법조문들이 실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법의 모든 조항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